안녕하세요. 당뇨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근력 강화에도 좋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뒤꿈치 들기 운동은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운동이지만 잘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쪽, 특히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통증 위치를 잘 구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 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킬레스 건염의 통증 위치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킬레스 건염에 좋은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방법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없으시더라도 아킬레스 건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세요. 아킬레스 건염은 통증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부착부 건염과 비부착부 건염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뒤꿈치가 끝나는 부분에서 2cm 안에 발생하는 통증은 부착부 건염, 2에서 7cm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비부착부 건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텝박스나 계단 위에서 발을 반만 걸쳐놓고 하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부착부 건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부착부 건염은 뒤꿈치에 아킬레스 건이 부착되는 위치에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부착부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부착부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 위에 발을 반만 걸쳐놓고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에 반드시 뒤꿈치까지 닿는 바닥 위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부착부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 위에서 발을 걸쳐놓고 하셔도 괜찮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내 아킬레스 건의 상태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정리해보자면 부착부 건염인 사람들은 평지에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줘야 하고 비부착부 건염인 사람은 계단에 발을 걸쳐서 하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때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뒤꿈치 들기 운동을 좀 더 효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신 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유는 이 뒤꿈치를 기준으로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에 족저근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이 뻣뻣하면 다른 한쪽이 과하게 늘어나야 해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면 더더욱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킬레스건이 뻣뻣한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리를 다 펴신 후에 발목을 몸 안쪽으로 들어보세요. 만약 각도가 20도 미만이라면 아킬레스건이 뻣뻣할 가능성이 높으니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마사지와 스트레칭, 뒤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의 특성이 간단하게 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오늘은 도구 없이 간단하게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종아리 가운데 갈라지는 부분을 엄지로 잡아주세요. 나머지 손은 종아리를 감싸서 주물러 주시는데요. 엄지손가락 날 쪽으로 주무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장단지 부분부터 발목 쪽으로 내려가면서 주물러 주시는데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아니면 한 번 더 왕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발목 쪽으로 내려갈 때 통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발가락을 감싸준 후 발가락을 제껴주면 발바닥에 띠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먹을 쥐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30초를 기준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강도를 약하게 해주시거나 손바닥에 힘을 좀 풀어서 발바닥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발을 앞으로 해준 후에 반대쪽 발은 뒤로 보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앞쪽 발에 무릎을 굽혀주시고 벽을 밀어줘야 하는데 뒤쪽 발의 발바닥은 정면을 향해야 하고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벽을 밀게 되면 종아리가 당기는 게 느껴질 텐데 이때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발의 간격을 좁게 시작해서 서서히 넓혀가면서 밀어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구간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쪽 발 30초간 벽을 밀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같은 자세에서 뒷발의 발가락을 꺾어서 발바닥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벽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구간에서 벽을 밀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착부 건염이신 분들은 맨바닥에서 하시고 비부착부 건염이신 분들은 계단 위에 올라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번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셔야 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아주신 후에 발 뒤꿈치를 들어주시는데 엄지발가락이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3초 동안 올라가 줍니다. 내려올 때도 3초 동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발을 완전히 바닥에 대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 주세요. 20개씩 3세트 반복해 주는데 한 세트당 목표를 30개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해서 무게를 서서히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프레드 손 프로토콜 운동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쪽만 해주시면 됩니다. 까치발을 들어주시고 반대편 한쪽 발을 들어준 후 하중을 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려와 주시면 되는데 5초 동안 버티면서 내려와 주세요. 뒤꿈치 들기 운동과는 다르게 이 운동은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양발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한 발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15회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횟수를 더 올려주시거나 내려오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는 주된 요인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너무 많이 사용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통증이 좀 있다 싶으시면 며칠 쉬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이전보다 강도를 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통증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진행할 때 강도를 올려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나의 상태를 모르고 하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좋다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체크한 후에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해줘야 내 몸도 지키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발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